안녕하세요. 시민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이지혜입니다. 주택 매매 시장은 풀이 죽었지만 전세 시장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강북권에서는요, 매매 가격을 넘어서는 전세 계약이 속속 체결되고 있는데요. 대출이 까다로워진 이후 집을 사지는 않고 전세 물건을 찾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계속 오르기만 하는 전세가 해답은 과연 없는 걸까요? 자, 2월 23일에 전해드리는 부동산 연구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전문가 자리에 모셨는데요. 국제투자연구소의 한능빈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민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오늘 코너 안내해 드릴게요. 생각만 해도 답답한 부동산 투자를 OX 퀴즈 문제 풀어보면서 재미있게 해결해 봅니다. 명쾌한 부동산 투자 OX 퀴즈 첫 번째 코너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부동산 고민상담센터 또 지역의 매물 살펴보는 오늘의 매물 총 2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저희 부동산 연구소는 전화와 인터넷 게시판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서울 전화 3772-0273번, 문자 메시지 샵에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데일리 TV 시민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명쾌한 부동산 투자 OX 퀴즈. 오늘 총 4문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서 함께 풀어보시면 더 유익한 한 시간 되시겠죠. 자, 팀장님 준비되셨으면 첫 번째 문제부터 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일반 주택에서도 관광객을 상대로 민박업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O입니다. 네, 할 수 있다는 답변해 주셨어요. 자,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보죠.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해도 안전할까요? 하나, 둘, 셋. X입니다. X카드 안전하지 않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이따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문제 내드릴게요. 지하철 등 교통 호재가 있어도 지역 특성에 따라서는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하나, 둘, 셋. O입니다. 이 내용 역시 궁금해지는데요. 앞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 내드리죠. 5년 임대주택은 현행법으로 산정된 분양가로 분양을 받아도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하나, 둘, 셋. O입니다. 마지막 문제 5카드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문제씩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였어요. 일반 주택에서도 관광객을 상대로 민박업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5카드를 들어주셨어요. 사실 이 방송국에 있는 명동 일대만 하더라도 외국인 관광객 상대로 하는 게스트하우스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일반 주택에서도 이 민박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좀 놀랍거든요. 어떤 그 절차나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일단 지난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오면서 합법적인 소비 문화의 확산이라던가 아니면 스마트폰 보급 등으로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공유 경제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지고 있는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에어비앤비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또한 우버라는 택시 회사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바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재산들을 갖고 사람들과 공유를 함으로써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에어비앤비는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우버의 경우는 지금 불법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아마 시청자님께서는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에어비앤비가 무엇이냐. 쉽게 말씀드리면은 세계 각지에서 본인의 비어있는 방들이 있죠. 네. 이 방들을 관광객들에게 오픈을 해주는 거예요. 대여를 해주고 그다음에 그들의 문화, 집에 있는 가정집, 일반 가정집의 문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해주면서 숙박 비용을 받게 되는 이런 시스템인데 우리나라에선 현행법상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이지가 못하고 좀 이렇게 음지에서 많이들 하시고 계시기는 해요. 그렇군요.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앞으로는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이런 방안을 지난 17일 날 발표를 하게 됐어요. 국토교통부에서. 그래서 지금 이게 앞으로는 일반 주택에서도 관광객들에게 민박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허가제로 인정이 되는 부분인가요? 네, 그렇죠. 허가제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은 경우 등록 자격은 시, 군, 구에 주소지를 둔 주민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만 하면 돼요. 대신 조건이 가능한 거주지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 실제 거주하시는 데죠. 네. 거기에 이제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중 하나에 해당.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종류의 주택
주택에 해당이 되고요. 네. 또한 허용 지역은 전용 주거 지역을 제외한 도시 지역 그리고 지자체 조례로 이 전용 주거 지역도 가능하고요. 또한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도 가능하게 됩니다. 규모 제한은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의 일반적인 그냥 가정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고급 주택이 아닌 그다음에 영업 가능일 수는 연간 120일 한도 내에서 가능을 하고요. 이 서비스가 좀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렇죠. 30년, 40년 된 그런 주택들도 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안전이라던가 위생이라던가 시설 기준은 현재 지금 있는 유사 민박업, 관광, 도시 민방업의 규정에 의해서 규정이 될 예정이에요. 네. 17일 날 발표를 했기 때문에요. 아직은 정확한 규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지 않았고요. 전국적으로 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 규제 프리존이라고 해요. 지금 박근혜 정부가 많이 하고 있는 네거티브 규제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규제들을 다 먼저 지정 해제해버리고 네. 그 다음에 정말 필요한 규제들만 규제를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 규제 프리존이 지금 이제 현재 부산과 광원, 제주에서 무선 도입한 후에 향후에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과거에는 아니 현재까지는 부동산을 활용해서 수익이 창출하는 방법이 어떤 이렇게 관광업이라던가 민박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인 주택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세 차익을 보시던가 아니면은 차라리 모든 것들을 비워놓고 임대로 해서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는데요. 네. 이젠 또 다른 판로가 생긴 거예요. 실제 거주도 하시면서 임대 소득도 받게 되는 이러한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네. 좋은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조건들을 앞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면은 특히 관광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는 서울이라던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더욱더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네. 또 다른 수익 창출도 크게 될 전망이니까요. 굉장히 큰 기대가 되어지는 그런 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문 네. 숙박업에 비해서 그 나라의 좀 문화를 좀 가까이서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사실 저도 외국에 나갈 때 좀 접해본 네. 경험이 있는데요. 제한되는 규정이 좀 있으니까 참고해서 투자할 때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해도 안전할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X카드를 들어주셨거든요. 네. 먼저 이 전대에 대한 개념부터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안전하지 않다라는 설명인 거죠. 불법이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안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이 전대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임차를 할 거 아니에요. 집주인과 계약을 맺고 임차 전세나 월세를 받게 되는데요. 월세를 내고 이제 그 거주를 하게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개인의 어떤 특별한 사정이라던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부분을 계약자에게 허락을 받던가 동의를 받던가 아니면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세라고 하죠. 전월세라고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했을 경우에 안전한가라는 거예요. 이 안전함, 이 부분이 바로 보증금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안전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전대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어요. 하나는 방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쓸모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주는 경우 이런 경우는 뭐 하숙이라던가 이런 네. 식으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대학교 인근이라던가 이런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 3개짜리를 네. 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방 하나가 아이가 없을 경우에 필요가 없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좀 더 수익 창출을 하고자 해서 단기 월세라던가 이런 것들을 두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예를 들면은 오피스텔을 제가 임차를 해요. 근데 살고 있다가 직장에 이직이라던가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이 월세 그 계약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 기간을 뭐 예를 들면은 그 중개 수수료를 낸다던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 찾아서 넣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 동안에 세를 계속 내야 네. 되거든요. 이런 때 다른 이제 전 월세죠. 자기가 받은 상태에서 월세로 다른 사람에게 그 빌려주는 경향이 있어요. 임차인과 계약을 하는 개념인 그쵸. 거죠. 임차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하는 네. 거죠. 근데 이런 문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보증금을 보증받는 방법이 전세권 등기라는 것과 그다음에 확정일자 이 두 가지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전세권 등기의 경우는 사실은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예, 하지만 확정일자의 경우는 네.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지만 계약을 맺었잖아요. 네. 이 계약 조건에서 예를 들면 불법은 아니지만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계약을 맺을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네. 넌 네가 사용한다고 계약자 당신이 사용하기로 약속을 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넣을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가 너와 나의 갑과의 의뢰 관계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이 꼈기 때문에 네.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아무 말도 없이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문제가 있는데요. 크게 이 네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전대를 할 경우에는요. 만료 전에 1차 임차인, 다시 말하면은 갑과 을, 그러니까 집주인과 직접 계약 맺은 사람, 이 계약 해지를 당하면서 집 밖으로 나갈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또 계약 기간이 2차 임대인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2차 임대인이 계약을 맺은 기간 동안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집주인 동의 없이 전대를 할 경우에 2차 임대인, 그러니까 전 월세를 받은 이 전대를 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있는데 네. 그 사람이 둘이서 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요. 전대인 같은 경우는 이 세입자와 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이 계약서 자체가 집주인이 보증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세입자, 원래 원세입자한테 돌려줄 의무가 있지 2차 세입자에게 돌려줄 의무는 그렇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세입자가 달라고 해도 집주인은 안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권리가 있는 거고요. 그럼 집주인한테 이렇게 전대를 하겠다라고 동의를 구할 때 동의는 쉽게 구해지는 편인가요? 그거는 사실 사람마다 다른 거고 그 집주인의 마음에 따른 거예요. 상향에 따른 거기 때문에 그게 쉽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한 여기서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이런 종류의 사기를 굉장히 많이 당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 강남권이거든요. 강남권에서 하고 싶으신데 계약을 하고 싶으신데 월세가 너무 세고 전세는 굉장히 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럴 경우에 이런 식으로 뭐 하우스 쉐어라던가 룸 쉐어라던가 이런 종류의 어떤 전세 같은 경우를 많이 선택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실제로 제가 아는 지인도 지방에서 올라왔을 때 강남권에서 집을 찾다가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전대 광고를 보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갔더니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에서 계약을 맺는 건데 계약서 당일 보니까 계약서 주소지가 회기동인 거예요. 동대문구 회기동인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되느냐 했는데 그 당시에는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였거든요. 지금 뭐 법적인 분배라던가 배분이라던가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계약서상만 동대문구 회기동으로 할 거다. 네. 하지만 너가 거주하는 거는 강남구다. 이 아파트다. 직접 보지 않았느냐.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할 뻔했지만 아는 분에게 또 물어봐가지고 다행히 계약을 안 했어요.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그런 식의 사기를 많이 치고, 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네. 모아서 보증금을 받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이 과연 집주인의 동의를 얻었는가 하고 또한 확실하게 계약서 자체가 계약을 맺을 때 그 동네에 확실한 주소지인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지만 안전한 보미를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한 이런 것들이 가장 첫 번째가 1차 임대인 자체가 실제 세입자인지가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조심을 하신다면은 어떤 이런 전대를 하실 때 어떤 수익성도 창출이 될 수가 있고 네. 또한 안정성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대에 대한 내용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요즘 쉐어하우스 같은 많이 생겨나는 추세인데요. 집주인 동의 없이 이렇게 전대를 할 경우에는 2차 임대인이 법적인 보호장치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좀 참고하셔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지하철 등의 교통 호재가 있어도 지역 특성에 따라서 가격이 안 오를 수도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오카드를 들어주셨거든요. 네. 사실 길이 뚫리는 곳에 돈이 보인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있고 교통 호재가 굉장히 입지적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교통 호재가 있어도 가격이 안 오를 수도 있다는 건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사례들을 보시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9호선 2단계 연장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올해는 신분당선 또 연장이 있었고요. 1단계 연장이 있었고요. 이러한 과거의 사례들을 본다면 좀 더 쉽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9호선 2단계 같은 경우는 적게는 2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까지도 가격 상승이 작년 3월 달에 일어났습니다. 작년 3월 달이 9호선 2단계 연장 개통하는 날이었거든요. 네. 그 한 달 사이에 그 정도의 가격이 실제로 올랐고요.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경우는 지금 이번 달 1월 30일 날 그 개통을 되면서 이제 조금 가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보시면은 5억에서 1억 정도까지 올라간 지역이 있고요. 네. 또한 보합 혹은 가격이 떨어진 지역도 있습니다. 신분당선 같은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런지 이걸 좀 보셔야 될 것인데요. 어차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본 네네. 방송을 많이 보실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떤 입지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교통 호재와 함께 연관돼서 유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걸 좀 분석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런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9호선 2단계 같은 경우는요. 2단계 연장 개통된 부분 자체가 사실은 다 강남권이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입지 네. 자체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또한 이 2호선, 9호선 2단계 자체가요. 강남에서 비역세권인 지역들이 역세권으로 변화된 그런 지역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중앙역이라던가 언주역이라던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상권이 30%나 살아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또한 인근 아파트나 주택의 가격도 상승 또한 분명히 일어났고요. 하지만 이 신분당선 개통, 연장 개통 같은 경우는 이 정자역에서 광교 중앙역까지 성남에서 수원까지 이어지는 이런 역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 크게 성북지구와 광교 신도시 두 개의 신도시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네. 지하철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성북역과 상현역이 있는 용인 수지구 상현동과 성북동 그리고 광교역과 광교 중앙역이 지나가는 수원 영통구 이의동의 사례를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1년 동안의 매매가 상승률을 본다면요. 용인 수지구를 보면은 5%로 7%를 기록하고 있는 수원 영통구 이의동 광교역이 있는 이 지역보다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요. 네. 또한 매매가도 3.3제곱미터당 성북역이라던가 그 역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정도 수준이었어요. 평균 3.3제곱미터당. 근데 네. 수원 쪽 같은 경우는 광교역과 광교 중앙역 같은 경우는 1,700만 원대로 거의 2배 가까이나 매매가 자체가 차이가 났고요. 가격 상승에 차이가 있는 원인은 뭔가요, 전문가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파고들어야 네. 되고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광교 중앙역 같은 인근에는 힐스테이트가 있는데요. 84제곱미터의 경우에 지난해 1월 6억 정도의 매매가 됐는데요. 네. 6개월 후 작년 중순쯤에 7억 원 정도의 거래가 됐고 순차적으로 또 7억 원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1억 가까이나 올랐어요. 근데 반면에 이런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으로 강남 접근성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으로 아마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실 건데요. 특히 이제 100제곱미터 이상의 중대형 면적이 대부분인 지역이 또 있어요. 네. 거기가 바로 이제 성북역인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꾸준하게 있었어요. 신분당선이 개통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와도 미분양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고요. 가격 상승 또한 개통 전후로 비교를 했을 때 지금 현재 보면은 작년 1월달 같은 경우가 124제곱미터의 성북 자이 같은 경우가 지난해 3월에 6억에서 6억 2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는데요. 지난해 12월 달에는 5억 1천만 원으로 거의 1억 가까이가 떨어진 사례가 있었어요. 네. 이 부분을 본다면은 아무래도 첫 번째는 같은 라인이잖아요. 네. 같은 지하철이고 어떻게 보면은 성북역이 강남과 광교보다 더 가까워요. 근데 왜 그랬을까? 사실은 첫 번째는 분양가가 있고요. 두 번째는 평형대가 있어요. 광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59제곱미터 혹은 84제곱미터로 국민주택이 들어가는 소형이에요. 네. 근데 성북역이라던가 이런 역 같은 경우는 다 100제곱미터가 이상이 되어 있는 중대형의 아파트들로 구성이 되어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양가 자체도 비쌌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양가라던가 아니면 어떤 그 평형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가 59제곱미터라던가 85제곱미터라던가 이런 국민주택급의 아파트들에 관심이 많고 또한 실수요자들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투자 수요도 거기에 맞춰지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네. 분양가도 비싼 상태에서 가격대, 평형대도 높은 이런 지역의 아파트들은 아무리 역세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그런 신분당선이 개통이 된다 하더라도 가격이 보합 혹은 떨어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고 앞으로 투자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서울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철도라든가 지하철의 개통 소식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네. 그리고 많이 있기 때문에요. 단순히 그런 역세권이 된다라는 이야기만 듣고 가시지 마시고요. 부동산의 가격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단순히 교통 호재뿐만 아니고요. 평형대라든가 분양가라든가 이런 굉장히 복잡한 복합적인 상황에 의해서 가격 형성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보시고 입지 여건을 분석하시고 하시면은 투자에
성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같은 지하철 라인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역세권별로 가격 상승폭의 차이가 있습니다. 역세권 투자를 하실 때 평형대를 좀 비롯해서 여러 가지 꼼꼼하게 분석한 이후에 투자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문제도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임대주택을 현행법으로 산정된 분양가로 분양받아도 투자 가치가 있을까라고 질문 드렸는데 5카드를 들어주셨거든요. 사실 임대주택이 5년, 10년, 또 15년, 30년 이렇게 기간이 다른데 이게 산정된 분양가로 분양을 받아도 투자 가치가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왜냐하면요.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임대주택이 입주가 시작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5년 임대의 경우에는 현재는 4년이고요. 바뀌어가지고 네. 지금 그 당시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5년이 되시면 분양 전환이라고 돼요. 임대주택에 저렴하게 거주를 하시다가 매월 조금씩 월세를 내시다가 네. 5년이 흘러가면은 그거를 분양받을 수가 있는데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분양가 상정일 겁니다. 네. 이 분양가가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먼저 현재 5년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승, 분양가 자체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은 네. 입주 당시의 주택 가격과 현재 시세의 산술 평균값입니다. 근데 그 당시 입주 당시의 주택 가격은 건설 원가라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이 건설 원가를 기준으로 적정이 되기 때문에요. 이 건설 원가가 높아지면은 분양가도 높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겁니다. 네.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 원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건설 원가가 한 가지 보셔야 될 것이 8년 동안 상승이 안 됐어요. 네, 계속 고정으로 네. 8년 동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건설에 대한 어떤 건설 하실 때 들어가는 산출 평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 건설 자재값이라던가 최근 8년 사이에는 한 20%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네. 그 분양가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책정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네.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일부 지방에 있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네. 분양 임대를 맞추는데 좀 분양 전환을 해야 되는데 가격이 건설 원가 때보다 분양 당시보다 떨어진 데들이 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경기도 계속 회복이 되면서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물가도 상승하고 있는데 네. 물가 상승률은 지금 최근 5년 사이에 15%나 올랐거든요. 네. 근데 아파트 분양 가격은 그 당시 가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분양을 좀 미루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하지만 법적으로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굉장히 건설업계 쪽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건의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지금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당장 하시는 분들이랑 상관이 없겠죠. 근데 앞으로 내년이나 내후년에 되시는 분들은 건설원가가 올라가서 분양가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이 건설 원가 자체를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건설 원가를 올리게 되면은요, 임대주택 가격, 분양가가 아닌 보증금과 임대료가 상승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고 서울 전역에 있는 전국에 있는 임대료 자체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 산수를 할 때 분양을 할 때 이 건설 원가도 일반 분양할 때도 이 건설 원가를 바탕으로 가격을 상승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 원가가 10%가 올라가면은 전국의 평균 임대료가 5%가 올라간대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일단 가계 경제를 위해서 함부로 올리기가 힘들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양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양 전환을 기다리고 계시는 또한 앞으로도 분양 전환을 기다리고 계실 예정이신 분들 같은 경우도 좀 더 안심하고 분양을 받으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시세에 있는 인근 주택에 있는 시세와 건설 원가의 산술 평균값이기 때문에요. 어차피 시세보단 저렴하게 분양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양을 받더라도 투자 가치도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예를 들면 판교 같은 경우도 지금 임대가 분양 전환이 된 지역이 있는데요. 25제곱미터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균 6억에서 7억 사이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네. 분양가는 4억 5천에 한 차이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교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부동산 로또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네. 시세보다 저렴하기도 하고 또 표준 건축비 자체가 최근 8년 동안 상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분양 전환 좀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은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는 설명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부동산 투자 OX 퀴즈 모두 풀어봤습니다. 계속해서 한능빈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고민상담센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전화 3772-0273번, 문자 샵에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부동산 고민상담센터 화요일은 한능빈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안내해드리죠. 서울전화 3772-0273번, 문자 메시지는 샵에 3772번으로 받아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상담에 대한 답변과 전문가 의견은요, 여러분 투자하실 때 참고사항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실시간 전화 연결부터 해볼게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내용 궁금하세요? 제가 지금 그 수유동에 24평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네. 네, 집주인이 집을 내두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사야 되나 싶어서, 그리고 그 만약에 산다면 나중에 매도 시점은 언제일까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전화 드렸어요. 향후 전망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수유동 24평형 아파트라고 하셨어요. 아파트 이름 알려주시죠? 형인 휴아름 아파트요. 휴아름 아파트라고 하셨는데요. 향후 전망에 대한 내용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유동에 지금 형인 휴아름 아파트 거주하시고 계시고요. 지금 전환을 하시고 매매가는 얼마 정도 얘기했죠? 2억 8천이요. 2억 8천 정도 얘기를 했고요. 혹시 시세 알아보셨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2년 된 아파트고요. 분양가가 2억 7,72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2억 8천에 주인이 내놓으셨는데 거기서 조금 약간 내고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보셔야 될 것이요. 네. 그 가격적인 부분을 보시기보다는요. 네. 네,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인가를 좀 보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저희 연구소에 부동산 연구소에 전화를 주셨던 거고. 네네. 네. 네, 일단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면 수유역 바로 옆에 있네요. 바로 옆은 아니고 조금 떨어져 있죠? 걸어서 4분 정도요. 네, 걸어서 4분에서 5분 정도. 그래, 역세권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실 거고. 네. 생활하시기는 어떠세요? 굉장히 편해요. 굉장히 편하시고. 근데 네. 제가 일단은 이 아파트를 로드뷰를 좀 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네. 지금 휴 아파트 같은 경우는 34세대 나홀로 아파트죠. 네네,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 일반 다세대, 단독 다세대가 가득 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 그 주택가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나홀로로 그 단독으로 우뚝 솟아 있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지역 자체가 일반 단독 다세대 지역이에요. 아파트 단지 네. 지역이 아니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앞으로의 미래 가치도 좀 보셔야 되잖아요. 네. 지금 가격이 2억 8천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쵸. 근데 지금 2억 8천 같은 경우는 가격이 사실은 앞으로 가격 형성이나 그 상승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굉장히 일단은 24평형이죠. 네네.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아파트형이지만요. 앞으로 가격 상승은 상당히 힘들 것 같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 아파트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세요? 일단 그 세대가 좀 커서 네. 주변에 새 이런 것들을 좀 좌지우지 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기는 한데요. 네. 네, 근데 여기 주변에 지금 아파트가 너무 없고, 네. 그 주변, 옆에 있는 그 벽산 되게 큰 단지도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는 너무 낡아가지고. 네. 그렇죠. 네, 살기가 조금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또 무슨 그 상권이 형성된다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일단은 먼저 말씀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상권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지역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좋고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네. 일단 아파트가 좋은 이유는요. 단지형 다세대가 좋은 이유는 이 기반 시설이 들어갈 장소가 많다는 거예요. 네네. 기반 시설이라고 하면요. 하다못해 경로당이라던가 보육원이라던가 어린이집이라던가 놀이터라던가 공원 자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주거 편의성이 굉장히 뛰어나지는 거거든요. 네네.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인근에 상권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권의 활성화와 또한 사람들의 편의시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상충을 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좀 더 편하거든요. 또 한 가지가 일단 아파트 단지 그 단지만 볼 때면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한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직장이 가까운가를 보셔야 돼요. 직장이 가까워서 저희가 지금 이거를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청자님의 직장이 아니고요.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거주를 할 때
아, 네네네. 네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수유역이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수유역 이용하시기가 편하시잖아요. 네. 근데 수유역에서 가까운 직장들이 어디가 있을까? 중심 업무지구. 구청이요. 그렇죠. 지도상으로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네. 보시면요. 지도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해당 매물 위치가 저 위에 강북구에서 저 위쪽이고요. 네. 일반적으로 직장이 많은 지역들이 강북 쪽에는 종로 쪽, 한양도성이라고 불리우는 지금 해당 위치, 표시한 위치고요. 좀 더 크게 보시면은 네, 한양도성과 밑에는 강남과 그다음에 여의도 영등포권역이 있어요. 네. 지금 대부분의 직장들이 여기에 몰려 있어요. 네. 이 지역과 가까워지면은 교통도 가까워지면은 역들도 가까워지면은 가격이 상승의 우려가 굉장히 높아요. 네. 하지만 본 매물지는 사실은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네. 가깝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강북의 가격이 오르지가 않았던 거예요. 네. 또 아파트 노후도도 굉장히 오래됐고요. 물론 해당 지역 안에 본 아파트가 있는 지역 내에서는 가격 상승의 여력이 조금은 더 있죠. 인근 지역에 있는 다세대라던가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보다는 가격 상승의 폭은 커요. 네.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 상승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다른 지역에 네. 비해서는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로 가시는 건 좋아요. 왜냐하면 네. 직접 직장도 가깝다고 말씀을 하셨고 어떤 네. 생활 편의시설이라든가 이것도 지금 더 맞춤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투자적으로 보실 때는 조금은 다른 지역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 걱정이 되는 게 네. 제가 한 6년 정도 있다가 네. 지방으로 내려갈 계획이 있는데요. 네. 그때 팔면 손해는 안 볼까 그것도 좀 걱정이 되고요. 일단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점들이 있잖아요. 인근 네. 지역에서 새 아파트고 네. 그렇죠. 또한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도 깨끗하고 쇄신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일단 수유라던가 강북역이라던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일단 상권도 잘 인근에는 보시면은 수유역도 굉장히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가격 하락의 위험은 없어요. 아, 하지만 가격 상승 폭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네. 네, 그런 걸 보시고 들어가시면 좋고 한 가지 투자 제안을 하자면요. 네. 다른 지역에 매매를 하세요. 그리고 전세를 두시고요. 그 전세금 갖고 지금 전세를 하시는 거예요. 아,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만약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한다. 네. 그럴 경우에는 시청자님이 사신 그 주택에 전세금을 올려받으시고 그 금액 네. 갖고 넣으시는 거죠. 전세금을. 아, 네. 그런 방법도 있어요. 투자의 하나의 방법 중에서. 네네. 또 감사합니다. 그러려면은 지금 살고 거주하고 계시는 그 아파트가 있는 지역보다 좀 더 가격 상승이 여력이 높은 지역으로 가시면 되겠죠. 아, 네네. 네,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면은 투자 가치도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시청자님이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 추가 가격 상승 여력이 좀 미비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부동산 연구소로 다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 살펴볼게요. 4857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강북구 기름동 3부 아파트를 매수할까 합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실거주 목적인지 투자 목적인지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요. 네. 전문가님, 기름동에 위치한 3부 아파트입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아무래도 좀 전에 전화 상담을 이쪽 지역에 해당 지역 네. 강북구 쪽에 하셔가지고 또 문자를 이렇게 보내셨나 봐요. 일단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름동 3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입지 여건이 좋다라고 지도상으로는 보여요. 네. 왜냐하면 기름역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역과 초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니 단지 내 입구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지역이 기름동이라는 걸 좀 보셔야 돼요. 지역적인 부분. 왜냐하면은 이런 강북구 같은 경우가 사실은 25개 구 중에서 예산이라던가 가격 상승폭이 가장 낮은 그런 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뉴타운 지역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정이 많이 되었었고 네.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도 굉장히 많이 지정이 된 지역이에요. 하지만 많이 해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어떤 삶의 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다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 계셨거든요. 네. 특히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기름역 같은 경우도 특징이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안 돼 있는 지역이에요. 단순히 주거만 형성이 되어 있고 대부분의 상권들은 인근에 있는 뭐 노원역이라든가 수유역이라든가 이쪽으로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네. 상권도 형성이 잘 돼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매수시잖아요. 사실 경우에 향후 전망을 보시면 저는 좀 사지 말고 다른 지역으로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금액 갖고 여기에 들어갈 경우 같은 경우는 대충 이 지역 같은 경우는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한 3억 정도의 분양이 되고 있어요. 네. 3억에서 3억 5천만 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격 자체가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인근에 있는 아파트 가격도 상승이 굉장히 폭이 적고 있어요. 네. 적게 되고 평균적으로 59제곱미터 라던가 84제곱미터 같은 경우가 보통 지금 지난 1년 사이에 한 2천만 원 정도 가격이 상승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런 입지여건을 갖고 있는 아파트가 2천에서 3천만 원이다? 가격 상승이 굉장히 저렴하게 올라간 거예요. 서울에 평균적으로 지난 1년 동안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가 올랐거든요. 네. 낙후 지역이라던가 역세권이 아닌 지역도 그 정도가 올랐어요, 가격이. 그러면 본다면은 지금 이 지역은 상승폭이 굉장히 더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실거주 목적으로는 찬성을 하지만요. 투자 목적으로는 좀 더 다른 곳을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추가 네. 가격 상승 여력이 역시 미비한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처로 만약 살펴보고 계신다면 다른 지역을 투자하시는 게 더 좋겠다는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투자 전략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부동산 연구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3547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2018년 인천 가정지구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루원시티 청라지구와 비교했을 때 보유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전문가님, 네. 인근의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좀 보유 가치가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인근에 보시면요. 루원시티라던가 청라 가정지구라는 얘기를 아마 시청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지도상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인천에 있고요. 오른쪽에 왼쪽에 그 가정지구는 본 매물지 지금 지도상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요. 네. 왼쪽에 청라지구가 있고요. 오른쪽에 루원시티라고 있어요. 네. 루원시티는 무엇이냐면요. 단순히 택지지구가 아니고요. 주택들이 들어가는 그런 지구가 아니고 서울과 청라지구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문을 이렇게 크게 만든다.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일 서울과 접근성이 가깝다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리고 상업 위주의 그런 지구로 만들려고 2003년도에 발표가 났었거든요. 네. 근데 인천 자체가 무리한 과도한 개발 계획을 세우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해졌어요. 그러면서 인천시장 같은 경우가 재작년에 2014년에 발표한 것이 청라든 루원시티든 개발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최소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루원시티 자체가 좀 보기는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이 루원시티가 장점이 지하철이 일로 들어오거든요. 네. 청라지구 같은 경우는 직장들이 많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루원시티의 장점은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어요. 좋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다시 얘기하면은 굉장히 애매해요. 특징이 없다는 거죠. 네. 지하철을 타려면 루원시티 인근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장에 대한 직주근접을 가려면은 청라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네. 위치 자체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물론 분양가는 싸요. 인근에 있는 청라에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아파트 분양가보다 평균 제곱미터당 3.3제곱미터당 보시면은 100에서 한 300만 원 사이로 저렴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분양이 네. 되긴 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청라지구도 지금 미분양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미분양이 늪이라는 얘기도 들렸고 이제 미분양 물량들이 저평형대들, 소형평형대들을 기준으로 해서 미분양 물량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시면 청라도 이젠 살아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가정지구 같은 경우 작년 12월 달에 분양 물량이 있었는데요. 지금 거기도 2순위 청약 마감을 했었어요. 네. 다시 말하면 1순위 청약도 안 되는 그런 비인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지구가 단순히 저렴하기 때문에 가시기보다는요. 미래 가치를 본다면은 그 옆에 있는 루원시티에 있는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청라 지역으로 좀 가셔가지고 네. 확실한 투자 포인트를 잡고 가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지구 같은 경우 분양가가 싸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해 교통적인 부분 좀 불편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실시간 상담 도와드립니다. 이번엔 전화 연결돼 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내용 궁금하세요? 예, 저기, 김포에, 네. 감정동 GS, 그 분양권을 샀거든요, 아들이. 네. 근데 지금 잘 샀나, 그거 궁금했어요.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미 매수를 하셨나요? 예, 지금 네. 한 달도 2일날인가 했어요, 계약을. 그러셨어요. 향후 예.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 설명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일단 안녕하세요. 감정동에 위치한 예. 센트럴 자이 1차 분양권을 사셨다고요. 예, 예. 네, 그 지도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예. 일단 감정지구가 정확히 위치는 혹시 아세요? 감정동 GS 1, 2차 있는데 1차인데요. 네네. 지금 예. 보시면요, 위치를 보시면요, 김포한강 신도시 들어보셨나요, 예. 혹시? 시청자님? 한번. 예. 김포한강 신도시 들어보셨어요? 한강 신도시. 네. 네, 일단은 김포에 신도시가 대규모로 개발이 됐어요. 혹시 방송 보시고 계시면 지도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 검단 쪽에. 네네. 대림 아파트도 있던데요, 거기 그쪽에. 네네, 거긴 검단 신도시고요. 예. 김포 신도시는 좀 더 북쪽에 위치해 있어요. 예. 네, 지도상으로 보시면은 현재 말씀하시는 감정 자이가 네. 감정지구가 바로 해당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드렸고요. 김포항공시도 크게 세 가지 지구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운양지구와 장기지구와 구례지구가 있어요. 이 지역들을 김포한강 신도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밑에 있는 데는 이제 감정지구라고 김포한강시 밑에 있는 새로운 택지지구예요.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뉴스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포한강 신도시의 장점이 서울과의 근접성과 앞으로 김포 도시철도가 개통 예정인 2018년에 개통 예정이거든요.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이슈가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많이 늘고 있어요. 미분양 다 분양이 됐다고 한 것 같았어요. 이제 분양하는 업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는데요. 그게 이제 청약 경쟁률이든가 이런 것들을 좀 조작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앞으로 부동산 연구소 계속 좀 지켜보시면 그런 자세한 얘기도 나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 개발 호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김포 도시철도밖에 없는데요. 김포 도시철도 자체가 지금 지도상에 제가 표시를 하는 듯이 해당 지역으로 빨간 색깔 화살표 방향으로 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감정지구와 역과의 위치가 상당히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가격 상승하기는 상당히 조금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매도해도 되나요? 네? 매도해도 돼요. 네? 매도요. 매도를 해도 되세요. 하지만 매도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김포한강 신도시 자체가 지금 매매 자체가 굉장히 잘 안 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네, 어머니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네, 부동산 연구소 계속 보시면서요. 앞으로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하시고 투자하실 땐 상담으로 하세요. 전화를 주시면요. 저희가 방송상에 시원하게 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잠깐, 또 단대 한번 물어볼 의왕시 3동요. 네네. 장미 아파트. 의왕시 3동이요? 네, 장미 아파트요. 그거 가지고 있는데 그거 매도를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네, 의왕시 3동 장미 아파트 말씀을 하셨고요. 네, 배우장미요. 예. 네네. 지금 의왕시 같은 경우는 가격이 최근 들어 전반적으로 2, 3천 정도가 올랐어요. 그렇게 올라가지 않다가요. 왜냐하면은 의왕시 바로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가 의왕역 바로 근처에 있죠. 거기 거주를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전세 줬어요. 전세 주고 계시고요? 여기는 언제 사신 거예요? 그게 그냥 사택 분양받았어요. 사택을 분양받고, 분양 얼마 받으셨는데요? 6천에요. 6천에 언제요? 2005년도에 받은 것 같아요. 이거 2005년도에, 지금 전세는 얼마 들고 계시고요? 1억 1,000요. 1억 1,000이고요. 혹시 매매가 알아보셨나요?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 매매가가 지금 1억 7,500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네요. 네네, 한 1억 7천 정도 선에 형성이 됐을 거예요. 6천에 7천 사이에. 네네, 근데 이거 보시면요. 지금요, 먼저 축하드려요. 2005년도에 사셔서 2005년도에 6천만 원에 받으셔서 지금 1억 넘게 올라가셨잖아요. 성공하신 거예요.
예. 근데 언제 갖고 네. 계셔야 될지 말아야 될지 궁금하시죠? 예, 그거 팔아가지고 이 서울 쪽으로 샀으면 더 벌었을 거. 지금 파시는 게 맞아요. 지금 왜냐면요. 팔아요? 이 지역 네. 같은 경우는 작년 네. 7월 달부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예.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다가.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도상에 위치해 보시면은 해당 표시하는 지역에 장인지구라고 들어갔거든요. 예. 택지개발 지구가 있어요. 근데 계속 지지부진하고 보상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조금 지지부진해가지고 미뤄졌다가요. 작년 7월 달에 국토교통부가 개발 계획안을 바꾸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서 작년 11월 달부터 토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발표가 7월 달에 났기 때문에 개발이 된다는 기대 심리가 높아졌기 때문에요.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기는 주택 지역이에요. 많은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갈 것이고 상가가 들어갈 것이에요. 생활 편의시설이 들어갈 것이고요. 하지만 실제로 지도상에 보시면 거래가 상당히 멀리 위치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 한 800m에서 1km 정도가 되거든요. 직접적인 수혜는 못 봐요. 지금 가격이 오른 이유는요. 인근에 신도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동네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지금 가격이 오를 만큼 오른 거예요, 어머니. 지금 매도를 지금 내놨는데 안 나가더라고요. 전세가 끼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머니. 지금 거기뿐만 아니고요. 서울 전역적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가격 매매 자체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지금 거기에 대한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것들은 평가는 한 3월 말이나 한 4월 달쯤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요. 그때까지는 기다리실 수밖에 없어요. 거래가 안 되니까요. 그 의왕역 앞쪽으로 지금 재개발 지금 말이 좀 나오기는 나와요. 근데 한 1, 2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말이 나오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먼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계셔야 돼요. 최소한 10년은 보셔야 되거든요. 올해 11월 달에 전세가 마감이면 그때 매도를 해도 될까요? 네, 일단은 11월 전세 마감이니까 어머니께서 지금 걱정을 하시는 게 전세가 없으면 매매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적은 평수라. 네, 그럼 적은 평수고 또 의왕이라는 특징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일단은 사실은 투자 목적도 여기는 좀 투자 수요가 생길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 지역 특징 자체가 실거주가 더 크기 때문에요. 네, 11월 달에 맞춰서 파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매도 시점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전문가 설명 들려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부동산 연구소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 문자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연결 또 해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내용 궁금하세요? 네, 다세대를 하나 갖고 있는데요. 네. 그거를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매도 시기 궁금하신 것 같은데 다세대 위치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강동구 도로명 주소가요. 네. 강동구 풍성로 37가길에 72. 37가길에 72라고 하셨어요. 네. 다세대 주택 보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매도 시점을 좀 잡아봐야 되는지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세대를 갖고 계시고요. 방이 몇 개짜리인가요? 3룸이고요. 화장실이 2개입니다. 3룸이고 화장실이 2개고요. 평형대가 어떻게 되신지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5층에 5층입니다. 5층에 5층이고요. 평형이요. 네. 평형이 그러니까 69.99제곱미터라고 그러거든요. 69제곱미터고요. 네. 상당히 넓은 평형대네요. 네. 그리고 가격은 언제 매수하셨어요? 제가 2007년도에 매수를 했습니다. 2007년에 매수하셨고 2007년도에 산 거예요. 얼마에 매수하셨죠? 그때 1억 8천이에요. 1억 8천이고요. 네. 혹시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가격이. 근데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혹시 실거래가나 이런 것들 알아보셨어요? 작년에 알아봤을 때는 한 3억 선이었거든요. 네네. 일단은 다세대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성공적인 투자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물론 이게 팔리면요. 네. 왜냐면 3룸이 좀 무겁거든요.
네. 거래를 하기가 좀 다소 부담스럽기도 하고 네. 어떤 임대를 두시기보다는 실거주 목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네. 어떤 가격 상승이 돼도 거래가 잘 되면은 거래가 된다면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 가격 상승이 조금 네. 더뎠던 이유가요. 네. 급격했던 이유가요. 네. 지도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바로 천호동, 천호역에 네. 무엇이 들어가 있죠? 천호역에 뭐가 있는지. 천호역 위쪽으로 북쪽으로 보시면 천호 뉴타운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이주 수요라던가 이런 부분에 기대 심리가 높았기 때문에 네. 가격 상승이 전반적으로 이 지역에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이 났거든요. 네. 또한 입지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요. 본 네. 매물지는 강동역과 불과 500m가 채 안 될 거예요. 네, 강동역 가까워요. 네, 강동역과 가깝기도 하고 또한 네. 8호선과도 그렇게 멀지가 않고요. 천호역과도 도보권으로도 이용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위치죠. 네, 둔천역도 가까워. 네, 둔촌역도 가깝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세권으로 본다면은 강동역의 역세권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외 지역들도 다소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네. 때문에 좀 가격 상승의 폭이 컸었어요. 네. 더 이상은 앞으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요. 네. 이 강동구의 개발 여력 자체가 지금 현재 과거에는 천호동, 천호역 인근의 천호 뉴타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형성이 됐었는데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암사동이라던가 이쪽 지역으로 지금 개발 축이 움직였기 때문에요. 네. 가격이 올라가도 이 북쪽에 있는 암사동 지역 이 가격이 네. 올라갈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이제는 갈아탈 때예요, 어머니. 네. 네, 지금 가능하시면 빨리 매도를 하시고요. 네. 네, 제 값 받고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투자를 바로 이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 매도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저희 부동산 연구소로 언제든지 다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샵에 3772번으로 도착한 문자 메시지 살펴볼게요. 4459님이십니다. 성북구 석관동 두산 아파트 24평형이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매수해도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아무래도 평형대가 작기 때문에 좀 가격 상승폭이 큰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은 알려주시죠. 일단은 지금 석관동 두산 아파트가 지금 지도상으로 보시면은 석계역 바로 초입에 붙어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의 여력이 있었고요. 또한 하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 자체가 사실은 좀 외떨어져 있는 그런 위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중랑천이거든요. 옆에가 이 중랑천을 볼 수 있는 조망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폭도 컸어요. 근데 그러지 않은 이상은 사실은 가격 상승이 이제는 조금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 해당 지역 자체가 워낙 가격 상승이 많이 더딘 그런 지역이고 앞으로 가격 개발 호재라던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더 본다면은 지역을 좀 더 크게 보신다면은 장애인 재정비 촉진지구 장애인 뉴타운이 지금 해당 지역에 있기 때문에요. 네. 거기에 대한 이주 수요도 기대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그 장애인 뉴타운 자체가 지역별로 구역별로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되는 데가 있고 빠르게 되는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톱니바퀴처럼 나중에는 엇갈리게 될 거예요. 입주 시점이. 그렇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갑자기 한 번에 풀린다면은 굉장히 크게 걱정이 될 거고요. 또한 여기 이주 수요 같은 경우도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는 다소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에 풀린다면, 한 번에 입주가 된다면, 그러니까 이주가 수요가 풀린다면은 그 지역에 대한 개발 호재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직접적인 영향도 볼 수 있겠고, 하지만 순차적으로 가기 때문에 또한 입주 또한 순차적으로 1, 2년, 3년에 거쳐서 순차적으로 가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보시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개발 이주 수요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가격 상승폭이 크지는 않을 거라는 점을 좀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2817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살펴보죠. 일산 중산 현대센트럴 아이파크 39평형을 거주 및 투자 목적으로 분양받으려고 합니다. 향후 전망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전문가님 평형대도 중대형 평형을 볼 수 있을 텐데 네.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저는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분양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역세권이 아니에요. 역도 굉장히 좀 떨어져 있고 경의중앙선이 붙어 있고요. 네. 특히 지금 제 기억엔 이 아파트가 일산 중산 현대 센트럴 아이파크가 작년 12월 달에 분양을 했어요. 근데 1순위가 안 됐고 2순위 마감이 됐는데 현재
지금 미분양된 것들, 계약이 되지가 않아서 미분양 물량들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9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대충 4억 후반 정도, 4억 7천에서 8천 정도로 분양이 됐는데, 현재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 아마 지금 분양을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가격 자체가 4억 6천에서 7천 사이로 한 1,000만 원 정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분양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네. 투자를 하시면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첫 번째는 일산 자체가 지금 조금은 많이 가격 상승이 안 되고 있죠. 네. 앞으로도 어떤 KTX라던가 이런 것들이 뚫린다고 해도 경기 GTX라던가 이런 것들이 뚫린다고 해도 가격 상승이 직접적인 역세권은 해당이 되겠지만 본 중산동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으로 이 지역이 너무 좋아서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면은 괜찮은데요. 그게 아닌 투자 쪽을 보신다면 이 지역 여기를 이 중산동 현대 센트럴 아이파크를 굳이 분양가를 주고 사실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인근 일산으로 보신다면 인근에 있는 조금 백성역이라던가 네. 이쪽을 좀 보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또 생각하신다면 인근의 다른 지역을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내용 궁금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질문 주시죠. 네. 어떤 내용 궁금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잘 들리세요? 네. 네, 질문 내용 알려주시죠. 네. 동대문구예요. 네, 답신이 네, 현대 힐스테이트 59제곱미터 갖고 있거든요, 분양권을요. 네네. 그래서 요거를 언제쯤 매도해야 좋을지 그게 궁금해서요. 아니면 입주해야 좋을지 아니면 입주 전에 팔아야 좋을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분양권을 지금 갖고 계신데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네네. 전문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청계 많으십니다. 힐스테이트 궁금하시다고요. 네네. 네네, 혹시 지금 분양을 받으실 때 분양금이 어느 정도였죠? 저는 6층이라서요. 네. 4억 4,750이요. 대략 4억 5천 정도 잡고요. 네. 여기 입주가 2018년쯤이죠? 네, 6월이요. 네네, 2018년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직접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거주를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전매를 하셔야 되는지 궁금하신 거죠? 아니요. 저는 투자 목적으로 일단 이거를 구입을 한 거고요. 네. 매도 시점이 궁금하고요. 네. 이거를 입주 때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세제 혜택을 보려면 네. 입주 후 2년 후에 매도하면 세금 같은 게 없잖아요. 네네. 그때까지 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 네. 올해 3월 말경에 전매 제한이 풀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라도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될지 그리고 막 요즘에 방송에 자꾸 아파트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요. 네. 그래서 상담 요청 드린 겁니다. 네. 첫 번째는 매도 타이밍인데, 네. 지금 전매 제한이 풀리면 그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입주 후에 해야 되는지, 네. 이게 궁금하신 거고요. 입주 네. 전에 해야 되는지. 입주 전에 아니면 입주 후에 해야 되는지, 이게 궁금하신 거죠. 첫 번째는요. 네. 네, 한 개씩 대답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4억 정도, 4억 중반에 받으셨잖아요. 4억 5천만 원에. 네. 근데 지금 보시면요, 이 해당 지역 바로 길 맞은편에 답심리 레미안 위브가 있어요. 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59제곱미터잖아요. 네네. 59제곱미터 같은 경우가 4억 5천에서 5억 1천 정도의 지금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네네. 지금 분양 받으신 금액이 4억 5천이죠? 네. 어머니 어떤 게 더 싼가요? 저희 게 좀 싸죠.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격 상승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어 있나요? 네, 지금 예상가로는요, 한 1,500에서 2,500까지로 인터넷에 올라 있더라고요. 네.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제 이게 또 빠질지 어쩔지 상황에 따라. 일단은 부동산은요, 직접적인 정찰제가 아니잖아요. 네.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가는 건데, 네네. 여기서 보신다면 바로 인근에 제가 표시한 답심리 레미안 위브 같은 경우 네. 2014년에 입주가 됐잖아요. 네, 14년. 벌써 사례가 나온 거예요. 여기 가격이 지금 최저가격이 된 거고요.
최고가요? 최저가. 최저가? 왜냐하면 새로운 아파트와 한 네. 3년, 4년 된 아파트가 있으면 어떤 게 더 비쌀까요? 지금 입주하는 새로운 아파트가 더 비싸겠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요. 답신을 네. 내비한 위부가 가격이 올라간다면은 그 네. 가격은 지금 분양받으신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최저 가격이 되는 거예요. 현재 네. 레미안 위부 자체가 가격이 네. 분양받으신 가격보다도 높게 수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일반 입주가 끝난 다음에는 여기 있는 아파트보다 가격이 더 높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일부보다. 더 비싸다는 거죠? 근데 저는 한 가지, 거기는 대단지고 여기는 천세대가 좀 안 되거든요. 어머니 그 정도도 대단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꼭 2천, 3천 가구가 들어가야지만 대단지는 아니에요. 네네. 천 그리고 가구만 삼성이라는 들어가도- 거하고 힐스테이트라는 거하고 차이점. 네? 힐스테이트하고 삼성하고요. 삼성하고 힐스테이트의 차이점이요? 네, 사실은 그거- 선호도가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그거는 선호도가 단순히 이름만 갖고는 사실은 어려워요. 이름 갖고만 가격 차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선호도의 네. 차이가 있죠. 네네.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4년 더 늦게 만들어지는 아파트와 4년 전에 만들어진 아파트의 가격이 형성되는데 큰 차이를 주지는 않아요. 큰 차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네. 지금 앞으로 답신을 내면 위부가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만큼 혹은 더 이상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쪽에 더 이상 올라가기는 좀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저는 네. 왜 그러냐면요. 청량리 인근에 개발이 지금 되고 있는 건 혹시 아시죠? 네, 거기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가깝기 때문에 근접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머니 네. 좀 더 자세한 상담 시간 지금 생방송이잖아요. 네네. 좀 더 자세한 상담은 추후에 다시 연락을 주시면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요? 네. 걱정이 많으신 건 알아요, 어머니. 네네네. 하지만 현재 피가 붙었죠? 네, 피가 좀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아요. 예전 분양받을 때는 좀 많이 떴었거든요. 어머니 그건 부동산 경기의 흐름에 따라 가는 거고요. 네. 네,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머니. 네네. 네네. 시청자님 궁금한 내용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생방송 진행 중이어서 시간 관계상 상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 추가적인 상담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에 도움 말씀 주신 한능빈 전문가와는 이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부동산 연구소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전문가가 추천하는 날짜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매물 들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